네네. 3주택이 보유한 상태인데 네. 한 채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합산 배제가 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죠.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 1일에 주택 한 채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됐을 때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냐, 일반 세율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세 기준일 자체가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의 그 기준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네. 1번 질문에서처럼 여기는 9월 1일에 이제 하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6월 1일에는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예. 네, 2번 물은 뭐 간단한데요. 네네. 3주택이 보유한 상태인데 네. 이게 모두 다 비조정 네네. 대상 지역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네네. 근데 한 채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합산 배제가 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당연히 이거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이렇게 치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상이 안 되겠고요. 네. 3번 보시면 이런 경우도 좀 많은데, 자, 부부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있죠. 1세대 2주택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각각 또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주택수 판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각각, 그러니까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각각 이제 2주택자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 각각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네. 채로 각각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라리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제 세율이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물음부터는 이제 법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죠. 법인은 개정된 종부세법에서는 네. 6억 공제가 배제가 되죠.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세부담 상한도 적용이 안 되고, 그렇죠. 세율도 예.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무조건 적용을 또 하게 단일 되죠. 세율이 이제 최고 세율이 단일 세율이 네.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인으로 주택 보유하면 안 됩니다. 네. 좋게 하등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요. 네.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법인에 관련된 내용인데, 개정이 다 법인은 네. 종부세 부담이 많아지도록 다 개정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해하시는데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규정이,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없는데 토지는 기존 그대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하고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합산 배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7번인데요. 네. 법인이 이제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합산 배제가 가능하냐라는 네.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2020년 6월 18일 이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 취득 시기하고 상관없이 내년부터는 합산 배제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법인으로는 이제 뭘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번은 합산 배제를 해주는 경우에 5% 임대료 상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네. 답변을 드리면, 임대료 상한 위반하는 경우에 그 해당 연도하고 다음 연도에까지 총 2년, 네, 2년 동안 합산 배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만약에 이제 임대료 5% 상한 뭐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그 합산 배제 적용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냈을 거잖아요.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징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기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뭐 5년하고 8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채웠다고 하면 이제 뭐 추징을 하진 않지만, 그 기간을 아직 태우지 못했다고 하면 추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은 이제 부부 공동 그렇죠.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네. 얘기하는 건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네.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네. 그 1세대 1택자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유기간하고 네, 이제 보유기간. 그 나이에 따라 고령. 고령자에게 네, 고령자에게 추가해주는 공제가 네.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종부세 이런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네.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단
한 명이 한 채를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 1주택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래서 아예 이제 1세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 한 채를 한 명이서 가지고 있는 게 종부세 측면에서는 더 적을 수 있다라고 뭐 기사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서 가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비교는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래 보유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예, 그렇게 예.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 순수하게 1세대 1주택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액공제 이게 최대가 내년부터는 80%까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그래서 각 가정에 맞게 확인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 마찬가지 내용이죠. 네, 마찬가지 내용이긴 한데 이제 2주택인데 한 네. 채는 이제 합산 배제 대상이 그렇죠.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도 네. 1세대 1주택에 따른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내용인데 합산 배제니까 당연히 빼고 네. 계산하는 거니까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요건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그 한 채 남아있는 구주택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지만 네. 그 부분은 이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계속 지내오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상속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합산 배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공시가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 이제 아버님께서 합산 배제 신청할 때는 요건이 됐는데 상속받을 때 기준으로 보니 그 기준 가격이 당연히 넘을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이제 아버님께서 합산 배제 신청할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속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도권은 이제 6억 원, 수도권이 아니면 이제 3억 원 기준 시가 기준을 적용이 된다. 옛날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13번은 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서 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네. 임대주택을 했을 때 네. 합산 배제가 되는지. 네. 근데 종전주택이 합산 배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축한 그렇죠. 주택도 예. 합산 배제가 안 된다. 뭐 역으로 말하면 기존에 이제 계속 받아왔던 거라면 네. 뭐 가능한데 이건 새로 이제 재건축 후에 이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건을 판단할 때는 네. 기존 주택이 아니고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